월급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달라, 혹은 부자들 팔자는 정해져 있지 라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여기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으로 살던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세가 되던 해 50억을 벌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30대에 뭘 했길래 50억을 벌었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직장인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대개 30대 4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나도 30대에 돈을 벌어 42세에 은퇴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0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5가지만 말한다. 첫째, 전략적으로 살아라. 나는 업무 일지에 스와트 분석표를 그려놓고 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자신의 스와트 분석, 즉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 정해진 양의 시간과 열정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셋째,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항상 아이에게 말한다. 잔머리는 결국 성실한 큰머리에게 진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며 얕은 수는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우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성공으로 가는 정도다. 넷째, 케이크와 치킨 대신에 책을 사서 읽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대부분 30대에 읽은 책에서 비롯되었다. 독서란 무엇인가? 스스로를 교육하는 것이다.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고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독서를 많이 했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독서량이 많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다섯째,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트기 위해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인맥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자신은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인맥만 넓히고 유지하려고 하면 힘이 든다. 우성님이 이 책에서 가장 좀 뚜렷하게 나온 그 솔루션 5가지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5가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저는 이 중에서는 3번째가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근데 이게 성실하게라는 게 좀 단어가 되게 진부하잖아요. 이 진부한데 이거를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라기보다는 여기 나온 대로 잔머리랑 큰머리가 훨씬 많이 와닿았는데, 저도 좀 이게 머리 회전이 좀 되게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득되는 걸 선택을 해서 이득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더 큰 거를 하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나한테 단기적으로 이득되는 걸 너무 많이 챙기면은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 이게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를 좀 경험적으로 익혔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여기 3번째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번째 보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성공한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직장 다녔을 때 동료들을 봤을 때 이 성공한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 분야만 파더라고요. 그렇죠. 한 분야만 파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이 한 분야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집중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이게 이제 성과를 내면 그걸 좀 더 확대시켜 가지고 주변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좀 더 키우는데, 일반인의 경우는 다 잘하려고 하고 맞아. 모든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N잡이 또 유행이었잖아요. N잡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N잡으로 소득을 조금씩 올리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게 자산을 크게 불리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를 제대로 집중해서 파는 게 실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진짜 성공 방식이었다라는 거를 저도 이제 뭐 인터뷰나 실제로 이제 지금 주변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봤을 때 그게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물론 저 또한 그랬죠. 저 또한 그런 일반인의 그런 시선으로 다 잘하려고 했어요. 직장에서도 좀 인정받고 싶었고, 또 가정도 잘 꾸리고 애들도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재테크도 좀 잘하고 싶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못했거든요. 제대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중에서 내가 제일 필요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제일 부족한 부분을 좀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히 그러면서 저는 이제 투자나 재테크에 이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분야를 좀 깊게 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
부장 같은 경우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업무를 좀 받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집안일 같은 거 다 위임하고, 뭐 아이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공부까지 잘 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챙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대신 아이들과 관계를 그래도 좀 잘 유지하는 데 좀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버텼고, 오히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이나 나머지 그런 에너지들을 투자 그리고 부동산 공부하는 거 이쪽으로 좀 이렇게 하나로 뭉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꾸준하게 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집중하고 이걸 오랫동안 하는 게, 그 오랫동안 하는 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함과 연관이 되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거. 그 부분에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다 중요한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전략적으로 살아라거든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이 돼요. 봐봐요. 그러면 코크님이 얘기하신 거는 아마 내 생각에 전 세계 모든 부자들이 다 공감할 거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한 개인한테 극도의 생산성을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리고 신분의 귀천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없잖아.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열린 시대죠.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홍길동도 저는 서자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게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간이 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난 일반인인데도 바빠. 나도 바쁜 거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도의 생산성을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 역할을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림 또 이렇게 레벨이 있고 요리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애도 뭐 잘 키우고 막 이런데. 맞아. 난 워킹맘이야. 나는 어려워. 근데 그걸 자꾸 요구받는 거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좀 해보려고 애한테 하고 회사 가면은 어때요? 지치잖아. 지쳐가지고 그냥 출근해갖고 그냥 로그인하고 잠깐 한 10분만 앉아있을까 하는데 저쪽에서 박 과장! 네! 그러면서 아침 대바람부터 부장님 불러. 박 과장 이거 저번에 나한테 얘기한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그거요? 그때 그 뒤로 아무 얘기 없었는데요? 이상한데? 나 오늘 아침에 지금 상무님한테 들어가고 엄청 깨지고 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확인 좀 해봐. 그러면 또, 거기 또 요구받는 거야. 하고 있으면 좀 이따 집에서 전화가 와. 야! 이 무한루프. 이거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그랬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보기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선택하고 집중하고자 하는 영역 안에서의 성실성을 담보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그래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왜 어려울까? 정해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그걸 풀어주고 싶다. 잘 들으십시오. 제 생각인데 아마 맞을 겁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목표도 뾰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자가의 오손도손. 오손도손. 오손도손 살아서. 걱정 없이 오손도손. 이런 뭉툭한 목표가 목표니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애를 잘 키우는 것도 오손도손 사는데 필요해 보이고, 회사에서 잘하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해 보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그런 강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찍은 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막 옆에서 하는 잔소리 따위는 쓰레기통에다 그냥 집어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는요, 여러분, 제가 재테크 채널 이거 하고 있고 뭐 부동산 이거 투자자고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재테크에서 몇십억을 벌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 이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놓고 뭐 불행하고 불안하면은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도 다 내가 행복하려고 버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뾰족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안하게 내가 설정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이잖아요. 이제 진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목표를. 그리고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살아라, 이건 뭐냐면, 이게 목표의 설정과 약간 맞닿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너나이님, 저는 좋아하는 거를 해야 할까요? 잘하는 걸 해야 할까요? 그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죠. 특히 이제 우리 주니어들, 사랑스러운 제 후배들 분들이, 20대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나이님, 저는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는 뭐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뭐 딱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 게 뭐 게임하고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다 좋아하는 거잖아. 어? 너가 특별히 너가 좋아하는 특별히 거. 좋아해? 그러니까 저 자기 진짜 특별히 좋아하는 그래? 근데 너 뭐 잘해? 근데 걔가 이제 미용을 배우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고민이라는 거야. 이런 뭐 게임 회사나 이런 데 가볼까?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것도 엄청 막연하지. 게임 회사에 가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회사에서 직장생활 잘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도 20대들은 그런 거지. 아직 뭐 경험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미용사를 해볼까? 헤어 디자이너를 해볼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잘하는 거 해라. 네. 왜요? 잘하는 걸 해야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그 일을 좋아하게 되니까. 가능성이 열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즉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맞물린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를 선택하고 탐색하는 거가 뭐냐? 그게 바로 전략적으로 살아라요. 여기 첫 번째.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SWOT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저의 강점은 끈기가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이제 끝장을 보는 타입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되게 이제 외골수였죠. 항상 양면이 있어요. 뭐 제가 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체력이 좀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막 이틀밥씩 세고 그래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체력이 좀 좋은 거구나. 이때 그걸 좀 알았어요. 약점은 뭐냐? 감정적인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고집이 셌습니다, 옛날에. 아무 말도 안 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대학을 제가 처음 갔거든요. 대학이라는 데를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갔어요. 집안의 자랑. 그러니까 집안의 자랑인 거지. 그게 이제 위험한 거야. 뭐가 위험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머리가 좀 크잖아. 그럼 부모님 말, 주변 어르신들 말을 안 들어. 지잘난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에고가 강해져. 이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대학 때도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정말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거든요. 예, 친한 친구 손에 꼽았고요. 다른 애들 만나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 특히 이제 내가 대학 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부자를 처음 본 거야, 대학 가서. 애들이 20살인데 차를 갖고 와. 아빠가 무슨 당 국회의원이래. 이런 애들을 내가 처음 봤어, 대학 가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착한지 안 착한지,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좋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컷인 거야. 이런 거지. 저 새끼 저 금수저네. 이건 거야.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뭘 보고 배워요? 아무것도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걸 갖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전부에서 뭐 생각기계 막 기계처럼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제일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리고 정은 또 많아. 그래서 초보 때 부동산에서 물건 보고 나면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은 막 모르겠어요 하다가 산 적도 있어. 집을 거절을 못해서 집을 샀어. 그러니까 그런 막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한테 이걸 못해. 아직도 갖고 있니? 아직도 갖고 있어. 좋은 게 아니잖아. 잘못 샀어. 근데 어쨌든 그런 약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회가 뭐였냐면은 30대였고요, 제가. 맞벌이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정신 나갔냐는 소리 들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망할 텐데, 이제 부동산 끝났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끝났어가 이번에만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2013, 14, 15, 16 요럴 때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쫙 뜰 겁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금이랑.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한 기시감이 들어요.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입하면서 지금이 기회인지를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게 기회였고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안 좋았던 게 기회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좋았던 게 기회인 게 아니라 지극히 투자자적인 마인드인 거죠. 위협은 뭐였냐면은 제가 회사에서 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 목표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직장생활 10년 정도 하고 굉장히 표류할 때였어요, 그때가. 새로운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게 위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건 상황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강점과 약점은 나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주변이 위협이었죠.
이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아 이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더욱. 왜? 특히 부동산 투자. 제가 보니까요. 부동산 투자는 머리가 안 좋아도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했었어. 봐봐요. 자, 복부인 한번 말해볼게요. 복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 밍크 코트. 밍크 코트에 여기 이제 이거에 여기 안경인데 안경에 이거 달려있잖아. 줄줄 달려있는 거. 어머 박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여기 땅 좀 보러 왔어요. 어머 아우 구두에 흙 묻어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근데 보면은 그분들이 어머 박 사장님 저 이 주식 사러 왔어요 이러나요? 이미지가? 부동산이야. 그래. 복부인들 이미지가. 주식은 좀 아니지. 예. 주식은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완전 양복 입고 이런 타입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준 대표님 같이 젊고 스마트한 느낌이지. 맞아요. 후드티 입고 오고 예. 후드티 입고 포르쉐에서 내리면서 뭔가 스타트업 약간 느낌? 그런 느낌? 그때 내가 저를 이걸 메타인지를 돌렸을 때 나는 저 사람들처럼 똑똑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 갔을 때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요. 시스템이 자 초등학교는 조건이 없어요. 다 들어가요. 중학교 없어. 고등학교 없어요.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랑 비슷한 애들이 모여. 거기서 이제 깨닫게 돼. 옛날에는 내가 잘했을지 몰라도 이 레벨로 올라오면 지극히 평범하구나. 거기 대학에서 또 회사를 가. 회사 가면 어때요? 난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더 위에 우리 과장님 진짜 미쳤다. 미친 퍼포먼스다. 우리 과장님 진짜 폼 미쳤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깨닫게 돼 거기서.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내가 주식 투자판을 봤어. 일단 내 주변에 나 삼성화재 다녔는데 삼성화재에서 주식을 돈 번 사람 없어. 그때 내가 느꼈어. 아 나 주식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삼성화재 다니는 다른 분들보다 특출나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게. 근데 부동산은 복부인 생각하면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박 사장님 이거는 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실제로 복부인 만난 적도 있어. 저기 평촌 임장 갔을 때 옛날에 초보 때 그분 차에서 막 인테리어 기계가 나오더라고.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여자분이 50대 여자분이 목장갑 끼고. 내가 그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분이 나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동산은 똑똑하면 못해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하는 거지. 와 그때 내가 약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새해가 됐으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SWOT 분석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성실하게 내가 어떤 걸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한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스와트 분석 얘기하시면서 끈기가 있으셨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럼 끈기 없으면 나 부동산 투자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의 약점이 끈기가 없는 거예요. 강점인데 저는 약점이었거든요. 끈기가 없는 게. 그러니까 끈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럼 끈기가 성향적으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끈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분위기에 나도 같이 그거를 이어가게 되더라고요. 장명도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닉네임을 김끈기로 하는 거야. 그렇게 살게 돼. 나도 내 닉네임처럼 살려고 하더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 얘기 진짜 중요한 얘기다. SWOT 분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너의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니까 강점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되 너의 약점을 알았으니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고민해봐 인 거거든요. 지금 상황적으로 이게 기회고 이게 위협인데 이 위협에 대해서 네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사실 나도 말이 안 되지. 나는 부동산 전화 거절을 못 해가지고 집을 샀다니까. 그러면 나는 부동산 하면 망하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 내가 그때 느꼈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MBTI 이런 것도 보고 사실 최근에 나온 MBTI 비스무리한 걸 제가 몇 년 전에도 봤었어요. 많이. 성격 유형에 대한 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이런 거 약점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려고 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도 보고 뭐 새벽보기님한테 가서 넌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니?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가만히 있다 돌을 맞네. 네. 농담이고 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보기님은 나보다 훨씬 덜 감정에 휘둘리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런 게 있어. 막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 월부 이제 그 강연 하면서 누구 만나게 되면은 나는 막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막 부탁하면은 나 이거 막 다 해주려고 하니까 옆에서 새벽보기님이 지금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다 내일 또 코피 난다고. 내일 노아님 그거 그만하세요. 이제 빨리 가세요. 이제 다음날 코피 납니다. 또 쌍코피 터집니다. 봐가면서 하세요. 이런 걸 해주거든. 근데 그런 게 제 약점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죠. 내 옆에 보기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할 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10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80% 정도까지만 딱 선을 그어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메타인지를 돌리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님이 또 되게 은근히 또 정이 많아요. 엄청 따뜻해요. 츤데레 네. 츤데레. 네, 저보다 훨씬 그런 거를 잘 봐주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영상을 본 시청자분들이 여기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올해 꼭 이거 하나를 하고 싶다 하는 걸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글로 쓰시면서 스스로에게 또 다짐하는 계기도 되니까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